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달 모의고사는 문제 한 4개, 5개 이 정도만 약간 깔깔하고 나머지는 아주 기본적인 거,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좀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아예 이제 못 풀 것들은 딱 제외하고 나머지 것에서 우리가 80점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쭉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다른 소리는 필요 없고 바로 문제 들어가 가지고 쭉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푸셨을 테니까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포인트만 좀 잡으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 41번부터 자,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거 그냥 마치라고 준 거죠. 지문 쭉 보시면 민법에서 취소라는 말은 어디서만 씁니까? 딱 3글자 제, 착, 사.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그래서 이 3가지만 추론말 쓰지 다른 데는 쓰지 못합니다. 1번 상대방이 유발한 다 필요 없습니다. 착오. 2번 대리인 사기. 사기를 다른 말로 3번 기망. 5번 착오. 그러면 이것들은 다 취소요. 4번이 그래도 시험에 꽤 나오는 편이죠.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151조 조건이 사회질서에 반하면 조건만 무효다. 법률행위 전부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입니다. 대피판을 다 기억하시죠? 부척관계의 해제를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정의하면 아파트가 척관계 강요수단이니까 조건만 아니라 증액 전부가 무효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마치라고 준 문제. 이런 건 틀리면 안 됩니다. 42번은 출제가 됐을 때 생각보다 오답률이 높았는데 이건 오답률이 높아서는 안 됩니다. 다 맞힐 수가 있어야 되는데 갑이 을에게 담보권만 설정하라고 돈 좀 빌려라고 대리권 줬습니다. 그럼 이건 기본 대리권이 있는 거고 을이 병한테 팔아버렸다. 권한을 넘었습니다. 병이 을한테 그럴 권한이 있다고 믿었는데 잘못이 없다. 선의앤드 무과실. 다른 말로 하면 정당한 이유. 그러면 기본 대리권이 있고 권한을 넘는 대리인이 있고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갑이 책임을 지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유권 대리든 무권 대리든 표현 대리든 뒤에 대리란 말이 붙었다. 그때는 항상 현명이 필요합니다. 현명이 없으면 표현 대리, 유권 대리, 무권 대리 이런 말 쓸 수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담보권 설정하라고 기본 대리권 줬다. 팔아버렸다. 상대방 병이 선의앤드 무것이다. 그러면 갑이 책임을 질 텐데 여기서 중간에 을이 대리인을 했다 안 했다 이 말 안 써줍니다. 안 써주고 여러분이 찾으라고 을이 지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팔았다. 그럼 을이 지 앞으로 등기하고 팔았기 때문에 이제 등기부상 직으로 됐으니까 팔 때 당연히 을은 매도인 을로 팔지 갑 대리인 을로 팔지 않습니다. 매도인 을로 팔았다는 말은 대리인 자체가 존재하니까 표현 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죠. 그래서 5번 보시면 을이 소재된 매매계약을 갑명의가 아니라 자신명의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지 앞으로. 자신명의로 이 말이 현명을 안 했구나 이 말입니다. 아, 현명이 없네. 그럼 대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래서 표현 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 1번을 많이 틀렸는데 1번 표현 대리는 상대방 병을 보게 제도니까 병측만 주장할 수 있지 본인이나 무권 대리인이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번 본인 갑은 편대 성립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갑은 효과 보고 싶으면 병이 처리하기 전에 추인하면 되는 거지 갑이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2번 병은 계약 체결 당시 을에게 그 계약 체결할 대리권이 없음을 알더라도 계약 체결했었다. 자, 표현 대리도 무권 대리니까
무권 대리 규정들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철회가 가능합니다. 근데 철회는 누구만? 선의만. 근데 알고 있었다. 악의는 처리가 안 됩니다. 3번 표현 대리는 계약 책임을 묻는 것이니까 채무 불이행이나 불법행위, 위법행위에서만 물을 수 있는 과실상계 이걸 절대로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표현 대리에서는 과실상계 중에서 제 책임 좀 깎아주세요. 이딴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엑스토지가 토지거래가 구역내에 있는 경우 토지거래를 받지 못해 계약이 확정된 문제가 있다. 자, 토지거래를 허가를 받지 못해서 확정적 문제다. 그럼 뭐죠? 강행규정 위반. 표현 대리는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니까 거래 자체는 적법 유예됩니다. 그래서 거래 자체가 강행규정 위반이면 표현 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 42번은 조금 깔깔한 지문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5번 정리됩니다. 또 5번은 사이클상 나올 때가 됐으니까 항상 대리가 없으면 어떤 형태의 유권 대리든 무권 대리든 표현 대리든 어떠한 대리도 성립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자, 43번 아주 전형적인 문제죠. 은닉행위. 보통 아버지와 자식이 많이 하죠. 이번에 자식이 결혼을 안 되니까 잘 사라고 집을 한 채 증여합니다. 증여하고 등기를 하려고 봤더니 세금이 장난이 아니더라. 그래서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서 가장매매하고 등기하면 자, 가장매매는 통정어의 표시 무효. 이건 알겠는데 매매는 무효다 알겠는데 이 증여는 어디 되냐? 우리 판례는 증여는 자체 요건을 갖추면 유효하다 입장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자식한테 집을 줄 생각이 있었으니까 이 증여는 유효합니다. 이게 은닉행위. 은닉행위는 유효합니다. 그다음에 유효한 법률행위가 있으니까 의뢰등기도 유효입니다. 즉 의뢰 권리는 100입니다. 그러면 을이 혼인하지 않고 집을 팔아버렸다. 병이 등기했다. 근데 병이 이런 사정을 몰랐던 알았던 실수가 있던 없던 앞사람이 완벽한 권리자니까 뒷사람은 선악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 병권이니까 을이나 갑은 어떤 형태로도 병한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갑이나 을은 엑소지에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고 여기 악이라 과실이 있다 없다 하더라도 병은 소유권 취득한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취소도 너무 간단한 문제. 1번은 너무 간단하지만 10년간 4번이죠.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가 된다. 141조 법조문이고 2번 제한 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즉 성년자가 된 후에 이의를 버리지 않고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했다. 그러면 145조 2호. 그럼 이행 청구는 취소권자가 해야 되는데 제한 능력자가 남에 있으니까 이것도 법정 추인됩니다. 3번 144조 2항 제한 능력자의 법률에 대한 법정되는 추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이르겠다. 자, 추인은 재착사에서 벗어난 다음에만 가능한데 법정 대리인, 후견인 이 사람들은 보호자니까 자식이 미성년 상태라 하더라도 자식이 한 계약이 유리하다. 그러면 자식이 미성년이라도 법정 대리는 추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 4번은 142조 법조문 취소는 상대방한테 하라 이겁니다. 5번 140조 법조문이죠. 취소권자가 누굽니까 하면 재착사 대승. 그러면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또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에서 제한 능력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죠. 유의. 이게 취소권 행사하고 두 번째가 뭐 117조 대리 행위.
이 두 가지만큼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대리인 좀 더 또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3번 정답. 그리고 또 난이도가 하죠. 하. 너무 쉬운 문제. 마치라고 준 문제. 더 하가 나오네.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건 뭐 어려운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맨날 공부할 때마다 1페이지부터 공부하다가 100페이지쯤 가서 멈추니까 이건 너무너무 많이 본 거죠. 자, 궁박. 궁박의 원인은 묻지 않는다.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모든 포함하고 현저한 불균형이 있나 없나 항상 계약 체결 당시, 다른 말하면 법률행위 성립 당시 3번 나왔던 거고 3번은 2번 나와서 1번 정답. 무경험은 거래 일반, 즉 사회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의미하지 어느 특정 영역을 기준으로 하지는 않는다. 4번이 엄청 잘 나오죠. 대리인에서 법률행위가 되는 경우 궁박은 누구? 본인.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시험에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5번이 정답이죠. 급부와 반응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 이 정도도 고려는 하는 거 맞는데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다 거래상 객관적 가치, 거래상 객관적 가치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고 46번 자 대리의 기본 명제 법률 행위는 대리인이 효과 책임은 본인한테 그래서 모든 효과 책임이 본인한테 가니까 본질적 효과뿐만 아니라 부수적 효과인 취소권, 해제권, 원상회복 의무 이것도 다 본인한테 가지 대리인한테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갑을병, 갑본인, 을 대리인 문제에서 표시했다, 현명했다고 했고 병과 매매계약서 했다. 그러면 대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틀린 거 1번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으로부터 매매에 따른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나왔으니까 같이 봅니다. 엄청 나왔죠. 얘가 1번이 6번, 3번이 1번. 그래서 부동산 팔아달라고 대리권 주면 중도금, 잔금 수령할 수 있다. 근데 포괄적으로 대리권 받았다. 그러면 매매대금 짓기를 연기해 줄 수도 있다. 그래서 1번, 3번이 한 판례가 되는 거고 2번 상대방 병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했다. 그러면 대리인이 잘못했는데 손해배상은 누구한테? 본인 갑한테. 모든 책임은 효과 책임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 병의 채무 불이행인 경우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취소권, 해지권도 누구한테? 본인한테 가지 이미 대리인한테는 가지 않습니다. 5번 병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진 경우 해지를 한 원상회복. 원상회복 의무도 본인 갑하고 상대방 병이 부담하지 대리인 을이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역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47번 뭘 몰라도 답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되죠. 최근 6년간 5번이나 초대됐고 2번이나 정답이니까 대리 틀린 거 2번 복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대리인을 대리한다. 본인을 대리한다. 본인.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1번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대리하더라도 자, 제한 능력자도 동의 없이 대리인은 완벽하게 유효하게 할 수 있다. 유효하니까 법정 대리인은 그 대리인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란 이유로 그 대리인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대리인 자신, 본인 갑, 대리인의 법정 대리인 어느 누구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10년간 3번. 3번 120조 법조문 임의 대리는
본인이 믿고 맡긴 사람이니까 원칙 복인권이 없습니다. 4번 117조 10년간 6번 대리인이 여러 명이나 하더라도 무슨 대리가 원칙이다? 각자 대리가 원칙. 5번 118조 대리권 범위를 정하지 않은 대리는 보존행위하고 성질이 바뀌지 않는 법리에서 이용 또는 개량행위 할 수 있다. 자, 법조문 위주로 간단한 시험 문제고 다른 건 모르더라도 2번 답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무효 틀린 거 1번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토지거래 계약이 확정적으로 오해된 경우 그 계약이 의뢰되는데 책임 있는 사건인데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걸 이때 많이 들었고 작년에 또 나왔죠. 무효 말고 해제로. 을의 잘못으로 갑이 계약을 해제했다. 그러면 을이 잘못한 건 맞는데 갑이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은 소급해서 없었던 상태로 바뀌니까 갑이 마음 바뀌었다고 다시 을한테 중도금 달라고 하더라도 을은 네가 해제해서 계약 쫑났잖아면서 중도금 지급 거절할 수 있다. 이게 작년 지문.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고 민법에서 자기 잘못으로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잘못한 사람도 무효, 취소, 해제로 계약 쫑났다 주장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다고. 다만 뭐만 해주면 된다? 손해배상만 해주면 됩니다. 손해배상만. 그래서 무효는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답니다. 2번이 작년 기출문제 또 정답이죠. 불공정한 법률행위 절대적 무효니까 추인은 안 됩니다. 근데 유연행위로 전환될 수는 있다. 엄청 나오죠. 전환만 5번, 추인이 2번. 그다음에 3번 답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 매매를 추인했다. 통정한 표시 무효. 무효를 추인하면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의뢰된다. 자, 계약을 체결한 때 또 다른 말로 장치면 처음부터 또 다른 말 소급하여 다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함정이죠.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 그래서 무효는 추인해도 무효다. 다만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간주한다니까 그 새로운 법률행위가 유효하니까 소급표가 없습니다. 없다는 말을 이게 소급하여 X, 처음부터 X, 계약을 체결한 때 X, 추인한 때로부터 새롭게 유효가 된다. 엄청 많이 나온 지문이 있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고 4번 허가하고 여기서 계약 맺고 손잡고 군수한테 갔더니 당신들은 투기 목적이 있으니까 허가 못합니다. 불허가 처분. 그러면 확정적 무효되고 그다음에 5번은 뭐 보시다가 뭔지 몰라도 어라 적극 가담. 그러면 무조건 뭐다? 무효. 이중매매든 이중저당권이든 이중임차권이든 상관없이 그냥 적가담 나면 무효. 이렇게 아시면 되고 49번 이것도 10년간 4번 나왔죠. 146조 법조문 취소권은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그 다음에 계약한 그다음에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 3년. 근데 법률행위 한 날이니까 10년. 이렇게 정리하시고 50번 조건기한 옳은 거 기억 너무너무 쉬운 거 147조 1항 정지 스탑. 그러면 정지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생긴다 생깁니다. 틀렸고 자 푸는 요령 옳은 거라고 했으니까 기억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기억 들어간 거 빼고 1번하고 3번 빼고 그 다음에 니은 기한은 채권자액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기한은 누구? 채무자. 니은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빼고 그럼 이제 2번하고 5번 나왔으니까 디귿은 볼 필요가 없죠. 리을 조건이 법률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소지. 성취가 불가능하다. 불능조건.
그럼 마이너스. 해지 조건 또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조건 없는 법률행위. 틀렸고. 2번 154조하고 149조. 그래서 조건 권리, 기하 권리도 일반 규정에서 처분, 상속, 보존, 담보 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그래서 디귿이 정답이 됩니다. 2번이 정답. 그렇게 아시고. 부합 1번 건물, 2번 농작물. 너무너무 쉬워서 할 것도 없죠. 우리나라 법제상 건물과 농작물은 절대로 토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적법, 불법도 안 따지죠. 그 다음에 농작물은 명인방법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신축자, 최소한의 기둥과 주벽과 지붕 갖춘 자. 그 다음에 농작물은 뭐? 경작자. 이렇게 아시고. 3번 이거는 민법의 임대차 규정을 알고 있냐 이건데, 자, 임차인 을한테 승낙을 받아서 임대차 목적물에 나무를 심었다. 근데 민법의 임대차 규정에 임차인은 임대인 소유자의 동의 없이 남한테 임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소유자한테는 승낙을 받지 못하고 임차인의 승낙만 얻어서 나무 심으면 얘는 정당한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으니까 이 나무는 토지에 뭐가 되어버렸다? 부합이 되어버렸으니까 땅 주인 갑의 거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음이 없이 임차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토지에 식재된 수목은 토지법하여 토지 소유자의 소유로 된다. 맞다 이겁니다. 4번은 너무너무 간단한 거. 3층, 5층 갑의 3층 옥상을 보십니다. 옥상을 갑이 은행에 3층을 저당 잡고 돈을 빌려가지고 갑이 2층을 증축했다. 갑은 이 2층을 별도의 건물로 하려고 따로 등기부를 만들었지만 아쉽게도 저 2층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다. 그러면 부합돼버린 겁니다. 5층짜리 하나의 건물. 갑이 돈 안 갚아서 은행은 모르니까 3층만 경매를 신청했고 법원도 신경 안 쓰니까 경매 목적물을 3층으로 평가하고 경매했습니다. 경매 참가한 사람들도 다 나 3층 취득해야지 경매 참가했지만, 경매 참가하면 경매는 하나의 물건이 같이 넘어가는 거니까 병은 3층 취득한다. 5층을 취득하죠. 부합되면서 하나의 물건이니까.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구다? 병이죠. 병. 저 3층인데 5층 가죠. 병이 5층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4번 건물에 부합된 증축 부분이 경매질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다면 경매처 매수인은 그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취득할 수 있다고. 5층 취득. 4번이 정답이고, 자 5번하고 유사한 지문이 우리 시험에 딱 2번 나왔습니다. 2번 나왔는데 다른 시험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다른 시험에서는 한 번도 안 나왔고, 또 이거 상세하게 공부하려면 선의 취득 여기까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것만 가지고 한 10분 떠들어야 되는데 다시 나올 지문이 아니라고. 그래서 5번은 그냥 지우시고 4번까지만 정리하십니다. 시간상 이런 건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52번 법정지상권 포인트만 좀 잡습니다. 자, 366조의 법정지상권은 강행규정이고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임의규정. 그 이유까지는 제가 설명드릴 수 없고, 그러면 366조 법정지상권은 저당을 잡아야 되죠. 이거죠. 저당 목적물이 터치돼서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설정 상사의 약정은
효력이 없다. 무슨 규정? 강행 규정.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됩니다. 366조 강행 규정.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법정 지상권을 대해서는 자 앞에가 두 글자 뭐? 법정. 그러면 등기 필요 없습니다. 등기 없이도 나 지상권자, 물권자야 배째 버틸 수 있다고. 이를 등기하지 않았다면 지상권이 성립된 이후에 토지를 양선자에게 지상권으로 대항하지 못한다. 지상권은 물권이고 자 두 가지죠. 아 얘는 물권, 얘는 등기 필요 없구나. 그래서 물권자니까 등기 없이도 나 지상권자야 대항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 이거는 이제는 약간 물이 좀 갈등했는데 강제 경매의 경우에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언제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독립섭니까 하면 원칙 압류 당시. 이유는 설명 못 드립니다. 근데 예외 판사님 제가 가압류부터 하고 가압류한 다음에 본압류 집행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등기하고 본등기하면 날짜를 가등기 따는 것처럼 가압류 당시. 세 번째 판사님 제도 이사갑니다. 왜요? 제가 제도보다 먼저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못 이기니까 이때는 저당권 설정 당시.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시협에 오답 똑같습니다. 오답. 옛날 판례입장 2018년 판례입장 매각대금 완납시. 대한민국 모든 오답이 다 이걸로 나옵니다. 우리 시험도 마찬가지.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다른 시험 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요. 경매 나오면 원칙은 언제? 압류 당시. 압류 전에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 당시. 그 전에 저당권 있으면 저당권 설정 당시. 오답은 매각대금 완납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라 경매내 내기 매각대금 완납시. 뭔지 몰라도 너 X야. 안 돼. 리을 건물을 위한 법정 사건이 성립한 경우 그 건물에 대한 저당권 실행. 이보다는 그냥 경매. 경매는 법률 규정. 그럼 경락받고 매각대금, 경락대금을 완납하면 등기 없이도 건물세권, 지상권 다 취득한답니다. 그래서 맞는 건 기억 하나.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53번 등기 옳은 거. 자, 중간 생략 등기 자본주의 사회는 투기를 막는 척만 합니다. 막진 않습니다. 그래서 등기하면 유효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중간 생략 등기 자체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이니까 그 자체가 적법한 등기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2번 전세권 전세권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 설정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다. 자, 원칙 뭐하다? 유효한 걸로 추정된다. 전세권은 세 가지. 전세 계약, 전세권 등기, 그다음에 전세금 지급.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성립을 한다고. 부동산 물건이니까 등기가 성립 물건이지 인도는 성립권이 아닙니다. 그럼 6월 1일 날 이거 다 갖췄다. 그럼 6월 1일 날 전세권 취득한다고. 근데 이사를 7월 1일 날 오기로 했다. 그럼 이사를 7월 1일 날 오기로 했다는 말은 인도를 7월 1일 날 받기로 했다. 하더라도 7월 1일부터 전세권자다. 6월 1일부터죠. 그러면 이제 여기 이 등기 부분이 돼 있을 겁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이때 이사 오기로 했으니까 2025년 6월 30일까지 이렇게 아직 전세 기간이 시작이 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 등기도 뭐하다? 유효하니까 6월 1일 날 전세권 취득했다. 이래야만 6월 15일 날 경매됐을 때 전세권자는 남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면 못 받아요. 7월 1일이면. 그래서 두 번 나왔죠. 두 번. 3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 말 없으면 모든 중간 생략 등기는 다 유효합니다. 그래서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 그 건물을 신축한 양도인 등기로도 직접 자기 명의로 보증했다. 이걸 모두 생략 등기 실체관계법에서 유효합니다. 다시요. 중간 생략 등기 나오면 토지거래 허가제 이게 붙으면 무효입니다. 그 때문에 나머지는
어떤 형태의 중간 생성이라도 다 뭐하다? 유효하다고. 4번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신축 건물의 등기로 유효할 수 있다. 자, 멸실된 건물과 신축 건물은 서로 별개니까 유용 자체가 안 됩니다. 이때는 뭐 사항란은 이해관계인이 있냐 없나 따지지만 이 표제부 이거는 이해관계인 있나 없나 안 따집니다. 사라진 건물과 새 건물은 동일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등기부 유용할 수는 없습니다. 앞에 거는 장난이고. 그 다음에 5번 중간 생략 등기 3자 합의를 하더라도 기존 계약은 살아있기 때문에 가벌병 중간 등기 3자 합의하고 3자 합의를 했다고 병이 갑한테 등기를 청구하더라도 갑은 여러분이 갑이라 하더라도 을이 아직 돈 다 안 줬다. 그럼 병한테 등기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죠. 그래서 이 등기는 이행 거절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 되는 거고. 자, 54 물권적 청구권 틀린 거. 1번 너무너무 쉽죠. 물청은 항상 현재 물권자가 현재 침입자 행사입니다. 현재 물권자가 현침이자. 그러면 소유권에 기한 물청이 바탕 위에 소유자가 소유권 상실했다. 상실하면 현재 소유자다 과거 소유자. 과거 소유자. 걔는 물청 행사할 수는 없죠. 그래서 1번이 틀렸고. 2번 불법 원인으로 물건을 급였다. 그러면 절대로 법이 도와준다, 도와주지 않는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관계 대가로 첩한테 아파트 줬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소유권에 기한 등기 말소도 안 됩니다. 3번 소유자는 물청이 있어 방해 제거비용. 자, 여러분 물청으로서 돈 달라고 하는 건 방해 예방 대신에 미리 담보내나 손해배상의 담보 청구입니다. 그래서 물청으로서 돈 달라고 하는 건 침해가 있기 전에, 침해가 있기 전 이때만 가능합니다. 근데 갑의 땅에 을이 쓰레기를 매립했다. 이미 침해가 됐습니다. 그거 제거비용 달라는 거 이거는 손해배상 청구지 물청이 아니죠. 상세하게 설명은 못 드리지만 최근 6년간 합치면 5번 나왔죠.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항상 물청으로 돈 달라는 것은 침해가 있기 전에만. 이미 침해한 다음에 제거비용 이거는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4번 소유권에 기한 방해 청구는 자 언제 현재 이건 방해 원인 제거. 그러면 과거 결과 제거는 뭐죠? 이건 손해배상. 저 3번하고 4번 세트가 6년간 5번이니까 반드시 정리됩니다. 5번도 많이 틀렸는데 한 글자 때문에 소유자. 점유자 아닙니다. 그러면 소유자는 본권자니까 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 점유한 사람의 특별 승계인, 특정 승계입니다. 특별 승계인, 특정 승계인. 또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걸 낸 이유가 점유자. 자, 점유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청이죠. 점유자는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 승계인한테는 점유권으로 반환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204조. 근데 여기는 지금 점유자다, 소유자다. 소유자. 얘는 제3자가 선이 취득하지 않는 한 뭐 선이든 악이든 아무한테나 내 물건이니까 돌려줘 할 수 있다. 갑의 컴퓨터를 을이 훔쳐서 병한테 넘겼다고. 갑은 지 거니까 병한테 내 컴퓨터 돌려줘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문제도 굉장히 정답은 쉬웠는데 나머지가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공동소유 틀린 거 1번 공유물 분할 금지. 공유는 공동의 사업 목적이 없으니까 언제든지 찢어져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을 할 수 있지만 한 번 하더라도 몇 년 법원에서 5년. 물론 10번 하면 50년 되지만 한 번에 몇 년 안 범위해서 5년. 분할되는 게 원칙이니까. 그래서
5년을 넘지는 못합니다. 합의는 동업. 동업은 서로 상대방을 믿고 하는 거니까 공유에서는 공유집은 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데 합의자는 합의집은 처분할 때 다른 합의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 동업하는 거니까 동업자 중에 한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3살 꼬맹이가 동업자 지위를 상속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3번 합의자의 1인이 사망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상속인이 그 지분을 승계하지는 못합니다. 출자금 환급 채권권 그걸 승계하는 거지 조합원지는 상속이 안 됩니다. 자 5번 공유하고 합의는 법에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법에 특별 규정이. 근데 총유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총유는 보존행위라도 반드시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됩니다. 결의 없이 혼자서 할 수는 없습니다. 4번은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강의를 듣든지 간에 다 설명드렸을 거고 공유 토지의 지분의 저당이 설정된 다음에 공유 토지가 분할됐다. 그러면 여전히 전체 토지의 처음 지분들은 미치지 채무자 땅으로 집중되지는 않습니다. 객관식 푸는 요령 집중 X. 그래서 포인트가 뭐죠? 공유 지분 저당 나왔는데 그러면 다른 거 안 보고 뭐만 찾는다? 집중. 나오면 X. 집중이 없으면 O.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56번 지상권. 을의 땅에 갑의 지상권이다. 뭐 어려운 건 없죠. 그러면 틀린 거. 갑은 그가 을의 토지에 신축한 X 건물의 소유권을 유보하여 지상권 양도할 수 있다. 자, 지상권을 유보하고 지상물만 팔 수 있고 정반대로 지상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 팔 수도 있다. 그래서 지상권하고 지상물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다. 그래서 결론은 지상권자와 지상물 소유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갑과 을 사이에 지류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을은 갑으로부터 지상권을 양도받은 제3자를 상대로도 지리 청구할 수 있다. 2번이 정답이죠. 갑을 간의 지료를 결정했다더라도 등기를 안 하면 대양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갑이 지상권을 병한테 팔았을 때 을은 갑이 안 낸 거 네가 책임져 못할 뿐더러 병한테 지려달라고 청구 못합니다. 뭐가 없으면? 등기가 없으면. 이렇게 하시고 3번은 중요한 건 아닌데 시험에 낼 만한 게 너무 없어서 2번 나왔던 건데 자 갑이 자기 지상권에다가 저당을 잡던 아니면 건물을 신축하고 이 건물을 저당 잡던 이때 갑이 2년간 땅 사용료 안 내면 을이 갑한테 지상권 소멸 청구하고 그러면 원칙은 자 그럼 즉시 소멸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이때는 갑의 지상권 소멸하면 병이 눈물 납니다. 이때는 을이 병한테 통지하고 병이 돈 받을 상당한 기간 동안은 지상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288조 조문서 3번 갑이 A에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지뢰연체를 운운하는 을의 지상권 처분 청구는 A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에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4번 지뢰연체는 몇 년? 2년. 사람을 합칠 수는 없다. 그 사람한테 몇 년? 2년. 너무 쉬운 거. 4번 을의 토지를 양수한 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의 을에 대한 지뢰연체를 이유로 이걸 합산할 수는 없습니다. 소멸청구를 할 수는 없고. 그다음에 법정 지상권이다. 자, 지뢰연체는 지료가 결정이 됐는데 안 줄 때 연체지 법정 지상권인데 협의도 안 됐고 법원에 간 적도 없다. 그러면 지료가 결정 안 되면 지료 안 줘도 연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고 57번 틀린 거 점유 1번
점유관계의 직접 점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이런 사람들이죠. 당연히 타주고. 뭐 이런 2번처럼 지문 장난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자, 점유자는 자주, 선의, 평원, 공연 좋은 거 다 추정합니다. 딱 하나, 무과실만큼은 추정하지 않습니다. 3번 점유매관계, 이건 중첩적으로 존재할 수 있죠. 전전세, 전대차. 그래서 갑이 을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병에게 전됐다. 그럼 이제 병만 직접 점유, 갑하고 을은 무슨 점유? 간접 점유. 그래서 을만이 간접 점유다. 3번이 틀렸고, 4번 이런 장난에 넣으면 안 됩니다. 갑이 을가의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을 소유권 등기를 을명으로 했다. 그러면 을은 누구죠? 명의 수탁자. 명의 수탁자는 자주다, 타주다, 타주다. 그 다음에 5번 인접한 토지의 일부를 내가 산 걸로 잘못 알고 점했다. 즉 이렇게 점했다.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건 자주점이라고. 20년간 열심히 방해받지 않고 점하면 소금 취득합니다. 근데 세상 모든 일은 적당히 하라고 을이 여긴데 이렇게 건물 짓다. 이거 시효 취득할래? 이건 안 됩니다. 구별은 여기는 얼마 안 되는데 여기는 등기성 면적을 상당히 뭐 있죠? 초과. 상당히 초과. 그러면 초과 부분은 무슨 점이요? 타주점이요. 그렇게 해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고, 58번 점유자와 회복자 옳은 거. 기억이 10년간 5번이죠. 203조 1항 단서. 점유물의 과실취득한 선점자는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2번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사유로 멸실된 경우 악의 점유를 하더라도 자주점인 경우에는 타주점에 비해서 책임이 경감된다. 뭐 말을 이상한 말을 만들었는데, 악의 점유자 손해 전손해 배상이죠. 악의 점유자는 자주 타주 따를 필요가 없죠. 디귿 법원이 유익배상을 해서 상당한 기한을 허위한 경우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유치권은 변제기가 돼야만 성립하니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5군데 상당한 기한을 허위했다. 그러면 다 유치권 배제 규정입니다. 그래서 옳은 건 기억과 디귿. 3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 59번 성관주의물을 부담하지 않는 거. 자, 다음 문화 쉬운 거. 남의 물건을 점유하면 보관 잘하라. 그게 성관주의물입니다. 그래서 다 남의 물건. 근데 4번 소유자. 소유는 지 물건이니까 지 맘대로 점유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지역권은 항상 법조문 4개랑 판례 3개니까, 자, 1번 지역권은 여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292조 2항 10년간 6번. 2번 293조 1항 여역지 공용 1위는 자신 집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켰다. 자, 여역지가 공유든 승역지가 공유든 공유자 한 사람이 지역권을 포기하거나 소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지역권 물권이고 공유수는 물권행위 다 같이 되니까 안 된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고, 3번 저당권과 함께 10년간 6번이죠.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권리니까 누가 지역권 저당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방해 예방, 방해 제거만 청구할 수 있지 반환 청구 규정은 준용되지 않습니다. 반환 절대로 이건 인정이 안 됩니다. 4번이 판례죠. 5번도 판례고, 통행지역권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 요역지 있습니다 판사님 그걸 스스로 증명하라.
10년간 3번. 5번도 판례 2번 나왔는데 한 번은 정답.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하면 영원히 인정됩니다. 영원히. 그러면 땅 주인한테 너무 손해니까 우리 판례가 영원히 인정한 대신 공짜다. 손실, 손해는 보상해줘라. 손해는 보상해줘라. 이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조금 쉬었다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1번. 갑이 병한테, 경락인 병한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고른 거. 그래서 시험 문제가 엄청 복잡하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 너무너무 쉽죠. 민사집행법, 물론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지만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경매가 되더라도 나머지 권리들은 저당권보다 후순위면 다 소멸되는데 유치권은 인수가 됩니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날짜 안 따집니다. 다만 유치권자도 압류한 사람한테는 못 이깁니다. 그래서 압류만 찾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여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점이 있다. 그럼 압류 후에 유치권 취득했다 이 말입니다. 니은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변직들이 있다. 그럼 이때 유치권 취득됩니다. 그럼 압류 후에 유치권 취득했으니까 경멸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과 니은. 근데 디귿 보시면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 니을도 압류력이 발생하기 전입니다. 그러면 압류 전이면 압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럼 유치권보다 선순위 저당권자, 선순위 가압류 채권자, 선순위 체납 처분 압류 뭐가 있어도 유치권으로 배째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당권이 갑의 유치권보다 먼저 성매도 압류만 없으면 배째 버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가압류가 압류보다 먼저 됐다 하더라도 그 전에 압류만 없으면 배째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항을 못하는 경우는 기업과 니은 압류한 사람이 먼저 있네. 이때는 못 이기고 나머지는 무조건 배째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 62번 뭐 문제가 별로 좋지 않은데 근저당권의 채권 채국에 포함되지 않는 거. 그럼 경매되면 근저당권 실행비용, 즉 감정평가비용, 송달비용 이런 것들은 후순위 권리자가 다 예상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을, 병, 정 얘가 채권 채국액 10억에 1번 근저당권자다. 그러면 갑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을이 얼만큼 먼저 받습니까 하면 얼만큼이죠? 10억. 근데 을이 빌려준 원금 이자가 10억이 넘는다. 그럼 이거 10억까지 받는 거예요. 그래도. 그 다음에 이제 다만 근저당권 실행비용, 감정평가비용, 송달비용 이런 게 한 300개 졌다. 이 300은 병과 정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것도 챙겨갈 수 있다 없다. 있다면 그래서 실행비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따로 우선 면제 받아갈 수 있다. 우리 시험에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긴 한데 한 17년 됐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최근 오히려 많이 나왔던 건 이거죠. 이자. 이자는 채권 채국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정확히는 산입한 것으로 본다는데 그냥 우리말로 하면 포함. 이게 최근 5년간 3번 나왔고 그 다음에 시험이 나왔던 거 이거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어쨌든 100년치 지연배상이 자 보통의 저당권은 경매에서 지연배상 몇 년치만 1년치만 먼저 받습니다. 근데 근저당권자는 이 채권 채국이 10억 범 내려면 지연배상 100년치라도 먼저 받아가도 상관이 없다. 어차피 병가정은 얼마 포기가 들었죠? 10억. 그래서 원금 1원 그다음에 지연배상 9억 하더라도 받아가더라도 병가정이 손해볼 것이 없다고. 그래서 혹시 본다면 2번하고 5번 정도지 뭐 정답도 필요 없습니다. 보실 필요 없고 그냥 2번 5번도 귀찮으면 2번 정도 이자는 채권 채국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원금 10억 이자 3억 하더라도 10억만 먼저 받아가지 이자 3억은 받아갈 수 없습니다. 이자까지 포함해서 얼마니까? 10억이니까.
저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63번 공동근저당을 강의를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안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게 요즘 이제 다른 시험에 우리 시험에 이때 나왔고 다른 시험도 나오는데 여기서 이거 계산 문제가 아닙니다. 공동근저당도 안분배당입니다. 뭐 더 이상 설명은 안 드리겠는데 무슨 배당? 안분배당. 그래서 X, Y 채권 측의 근저당 잡았는데 두 개죠. 그러니까 공동. 그럼 이때 돈 받을 때 이 을이 받을 돈을 XY 가격만큼 안분해서 받으라고. 안분해서. 그럼 여기서 계산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1억 2천. 1억 2천 받았는데 X에서 얼마 받았죠? 8천. 그럼 Y에서는 얼마? 4천. 그냥 이거 빼라는 건데 1억 2천에서 이걸 빼고 이것만 받는다. 그래서 여기서 중간에 5천, 5,500은 다 함정입니다. 다 빼고 그냥 1억 2천 빼기 8천. 그러면 4천이네. 이거 2번. 이것만 정답인데 공동근저당은 혹시 시험에 나오더라도 쟁점이 두 개인데 지금 할 수는 없고 강의 여러분이 듣는 강사분한테 그 두 개 정도만 딱 암기하시면 혹시 나오더라도 답은 맞춥니다. 요즘 실무에서 공동근저당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려워서 많이는 안 나올 텐데 이렇게 방금 문제처럼 언제든지 덜컥 내버리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64번 저당권 옳은 건 나왔는데 뭐 너무너무 쉽죠. 1번 기업 건물 저당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 미친다. 지상권, 임차권, 무슨 권리? 종된 권리.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자, 뭐 이유 이게 포인트죠. 압류 이후에 과실, 차임채권에도 미친다. 압류 이전 건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압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압류 이전의 과실은 아니고 압류 뭐 이유. 과실로 나오든지 차임채권 나오든지. 디귿 민법 367조 10년간 무려 4번 나왔죠. 저당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지상권, 전세권, 셋 중에 하나 취득한 제3취득자는 필요비나 유익비, 세당 목적물에 투입하면 경매에서 제일 먼저 우선상환 받아갈 수 있습니다. 디귿이 틀렸고 기억 니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65번 계약법 1번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 상대로 할 수 있다. 자, 길거리 자판기 설치가 청약이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2번은 527조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그래서 단순 지문형이면 맞는 지문. 케이스 문제면 도달되면 처리 못하고 도달 전에는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나눠서 푸시라고. 3번 격지자. 격지 나왔다고 흥분해서 다른 데 가시면 안 되고 항상 중간 정거장 청약인지 승낙인지 어라? 뭐죠? 승낙. 승낙은 무슨 주의? 발신주의. 격지라도 청약은 도돌주의, 승낙은 발신주의. 4번 10년간 무려 6번 111조 제2항 편지 보낼 때만 멀쩡했다면 보낸 다음에 죽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의사표시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5번 10년간 3번 일정 기간 내 이의를 지키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 자, 세 가지 시험 문제. 상대방은 회답 의무 있다 없다? 없죠.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 회답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항상 이걸 번갈아 가면서 장난을 칩니다. 근데 시험 문제 풀 때는 2, 3, 4, 5는 보시면 안 되죠. 그냥 1번에서 끝내야죠. 1번에서. 66번 제3자를 위한 계약. 매년 한 문제가 나오죠. 답도 어렵지 않고. 1번 수익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발생한 해지권을 행사하며 쓴다. 자,
요약자와 낙약자, 계약의 당사자가 취소, 해제하는 것이지 제3자가 취소권, 해제권, 원상회복 청구 못하고 원상회복 의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번은 1번하고 바로 연결되죠.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계약 체결 당시 특정될 필요가 없고 현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태아라든지 설립 중인 법인도 제3자가 될 수 있습니다. 3번은 법 조문 541조, 539조 채무자. 그래서 시험 문제가 요약자, 낙약자는 판사들이 맞는 말이고 법 조문은 낙약자를 뭐라고 써놨다? 채무자라고. 채무자에게 수익에서 표시한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법에 의해서. 4번은 이미 설명드렸고 5번 채무자는 541조입니다. 상당한 결정에서 계약의 이게 향수벽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고 3자가 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않으면 수익을 받겠다는 것다 받지 않겠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67번 계약금 계약 어려운 거. 자, 계약금 계약은 여물계약이니까 1번 우리 계약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 계약은 성립할 수가 없고 2번 우리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 지급을 지체했다. 자, 잔금 지급 지체 채무 불이행. 갑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죠. 3번이 정답. 계약금 계약은 종된계약이니까 주된계약인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되면 계약금 계약도 효력을 잃는다. 4번 계약금은 실무상 4가지 의미. 근데 중개사 민법에서는 3가지. 그래서 계약금 있으면 계약에 따른 증거로 삼을 수 있다. 그래서 계약금은 증거금, 증약금. 항상 이 성질을 갖고 민법 565조 제목이 해약금이니까 10년간 4번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이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약금은 원칙 위약금이 되지 못하는데 특약이 있으면 위약금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증약금의 성질이 있다고 틀렸고 5번 의리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 너무 쉽죠 이거는. 중도금 지급. 이행에 착수. 이행에 착수했기 때문에 더 이상 계약금 해지할 수는 없다. 답이 너무 쉬워가지고 굳이 뭐 갈 필요가 없었는데 3번 정리하시면 되고 자 68번은 임대차에서 임의규정 차지라고 합니다. 임의규정. 임대차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 편면적 강행규정. 임차인한테 불리한 약정은 다 무효입니다. 근데 5가지는 불리하더라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비용상환청구권, 수선의무, 임차권 등기, 차임의 지급시기, 임차권의 양도 전대. 그거 찾으라는 거예요. 여기 기업, 임차권 양도, 임의규정. 2번 비용상환청구권, 임의규정. 이거는 불리한 특약하더라도 유효하다고. 근데 디귿, 지상물 매천권, 부속물 매천권. 이건 강행규정. 이건 포기특약은 원칙 무효라고. 그래서 기업과 니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역시 9번 동시행 관계는 거. 요즘 동시행의 항변권이 이 형태로 잘 나오죠. 시험 문제도 어렵지도 않고. 그래서 여기 계약해제. 이건 법에 있는데 그냥 쌍무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서로 주고받은 거 돌려주는 무. 공평한 게 무슨 관계? 동시이행관계. 니은 중개사 민법의 10년간 3번 구분소유적 공유. 다른 말로
상호 명신 딱 나오면 나중에 지분정리에서 각자 단독 등기하자. 공평하게 서로 동시 이행관계. 디귿 법조문 317조 전세권에서 말하면 전세권자는 목적물 반환 플러스 전세권 등기 말소료 제공.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 의무. 무슨 관계? 동시 이행관계. 그렇게 되고 리을. 이제 리을을 여러분들이 설명을 많이 들었을 텐데 강사들이 이제 설명을 많이 한 건 이해하라고 설명드린 거고 이제 지금쯤이면 객관식 시험 문제 맞히는 방법은 다 이제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경매가 뭐다? 무효.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경매가 무효면 서로 돌려주는 서로 권리 의무의 상대방이 다르니까 동시행 관계가 아닙니다. 포인트가 뭐? 경매 무효.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세 가지가 동시행 관계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 70번 계약 해제 옳은 거. 이것도 뭐 너무너무 쉽죠. 1번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 아예 법에 있으니까 이행불능은 최고,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가 없죠. 이행이 불가능한데 독촉전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2번 계약이 합의해제. 여기 5번에도 나오는데 합의해제가 물론 이거 말고도 지문이 3개 정도 더 있는데 어차피 정답은 이 셋 중에 하나. 합의해제는 채무 불이행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 채불 손배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걸 합의로 결정하니까 원상회복 의무도 없으니까 원칙 이자 가산 의무도 원칙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해제는 지네 마음이니까 손해도 지네들이 봐야지 제3자한테 손해를 전가시킬 수는 없으니까 제3자 보호규정 이거는 정답입니다. 어차피 정답이 이 셋 중에 하나라고. 그러면 여기 2번 합의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5번 합의해제로 인해서 반환금 전에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할 의무가 없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5번. 어차피 정답은 셋 중에 하나니까. 그다음에 3번은 너무너무 많이 한 거니까 이제는 뭐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시겠죠? 그냥 쓰기만 하겠습니다. 10년간 6번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가 되든 말든 나는 요건만 갖추면 매수인은 계약 차고 취소할 수 있다. 담보 책임이 성립하든 말든 나는 요건만 갖추면 계약 차고 취소할 수 있다. 6번 한 번인데 앞으로는 아래가 더 많이 나올 겁니다. 3번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도 착오론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4번 547조 국가는 계약이 유지되는 게 유지되니까 해제권 행사는 어렵게 소멸은 쉽게 그래야만 계약이 유지되고 그래야만 국가는 세금을 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 계약 상대방이 수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중 한 사람에게 한 계약해제는 효력이 없다고. 그래서 답은 너무 쉬웠고 5번 그렇게 정리하시고 71번 이걸 뭐 난이도 극상인가 뭔가로 써놨던데 난이도가 극상이 아니라 중짜면 충분하죠. 이거 옳은 거. 자 X건물 자체 하는 경우 정가백에 하자 담보증을 물을 수가 있다. 자 580조 2항이죠. 물건의 하자는 경매에서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다. 이유도 너무너무 간단하죠. 여러분 경매로 집을 샀는데 그 집에 비가 샌다고 경매 물로 할 수는 없다. 왜? 감정평가할 때 비가 새는 게 반영돼서 내가 싸게 경락받았다고 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니은
담보 책임은 여러분 경매나 매매가 유효할 때 무효면 담보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럼 무효면 경락이니 그럼 내가 내놓은 돈은요. 그 돈을 못 받는다는 게 아니고 받을 수 있죠. 무효. 이행제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은 뭘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그래서 여기 디귿 겸치가 무효인 경우 적은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이걸로 돈 받으면 되지. 손해배상 안 된다고. 이거는 경매는 담보 책임이 해제, 대금 감액, 손해배상인데 다 뭐 할 때만? 유효할 때만. 무효는 담보 책임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리을. 리을도 너무 간단한 거. 여러분 여기 병이 경매를 신청했는데 병보다 을의 저당권 가등기가 빠르다. 그럼 저당권보다 빠른 가등기는 소멸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가등기에서 본등기하면 경락받은 사람도 소유권 뺏길 수밖에 없다고. 매매랑 똑같아요. 경매해봐야. 뺏긴다고. 그러면 우리가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 가압류가 실행됐다. 저전실. 그러면 악이라도 계약해제, 손해배상, 출시상환 다 청구할 수 있다. 576조. 그래서 그 계약 해지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뭐 극상 문제가 아니고 물론 약간은 골치 아프겠지만 어려운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 틀렸고 맞춤 이거 디귿하고 리을이네. 디귿 리을. 그렇게 해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72번 부속물 매수청권은 부속물의 소유자인 건물 임차인, 부속물의 소유자인 건물 전세권자, 부속물의 소유자인 건물 전차인. 그러니까 그게 부속물이 그 임차인, 전차인, 전세권자 소유일 때 자기 물건만 부속물에 청구할 수 있다고. 따라서 임차인 지위와 구별해서 부속물 매청구만 따로 양도할 수는 없습니다. 개념상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1번 임차인의 지위와 분리해서 부속물 매청구만을 따로 양도할 수는 없고 2번 너무너무 쉽죠. 부속물은 반드시 무슨 성? 독립성. 근데 구성 부분은 독립성이 없죠. 그래서 객체가 될 수 있다. 될 수가 없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고 지상물이나 부속 매초권은 임차인 보니까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즉 임차인의 잘못으로 끝나버렸다. 때는 지상물, 부속물 매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속물은 동일 얻업소가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 이것만 있는 겁니다. 지상물은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5번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어 증축한 부분. 자, 아무런 말 없으면 증축 부분 나오면 역시 독립성이 없습니다. 그럼 부속물이다 아니다? 아니죠. 근데 증축하면 값어치는 높아지죠. 그럼 뭐? 유익비. 근데 유익비 상환 청구는 아까 이미 풀었습니다. 유익비는 강행 규정, 임의 규정. 임의 규정. 그래서 이거 증축 부분. 이거 임대소리 넘기로 했다. 이건 비용 상환 청구를 포기한 겁니다. 이건 유효해요. 이건 때는 임차인은 유익비 상환 청구가 허용되지 않죠. 이걸 포기한 거니까. 이렇게 해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2번. 자, 73번 무단으로 전대했다. 무단 전대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무단 전대하더라도 계약은 뭐하다? 유효합니다. 그다음에 무단 전대하면 갑은 임대차를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해지 안 했다. 그러면 임차권이 살아 있습니다. 그럼 여전히 갑은한테 차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한도 내에서는 병이 불법 점유는 맞지만 병한테 불법 손배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여기서는 답이 다른 건 나오더라도 자, 무단양도나 무단전대 나오면 제일 먼저 이 두 개 찾으라고. 무단양도 전대 계약도 유효하고 무단양도 전대하더라도 임대차를 해지하지 않는 한 불법 손배 부당인반은 청구할 수는 없다. 그래서 보시면 자, 어른병에 대해서 전에 차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자, 보십니다. 무단전대도 계약은 뭐하다고? 유효하다고. 그럼 을과 병 사이에 권리는 발생한다고. 그럼 병은 차임을 지급해야 되는데 당연히 가바한테 지급한다. 을한테. 계약은 을한테 지급해야 되죠. 그래서 어른병한테 차임 지급 청구할 수 있다고. 2번 갑이 임대 차격이 종료되지 않으면 자, 해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료가 안 됐죠. 그럼 X제의 불법 법리로 병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인반은 청구할 수 없고 3번 말 바꿨죠. 임대차격이 뭐하죠? 전속. 그러면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4번 만약 을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보증금을 마친 후 자, 622조 기억하십니다. 을이 여기다가 건물 짓고 보존 등기를 마치면 여기에서 대양력이 발생하고 이걸 토지 임대차에도 미치게 준다고. 그럼 을이 대양력을 갖추면 이제는 임대차 종료 후에 땅 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땅 주인한테도 지상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가 대양력을 갖추면 여기 보시면 무슨 등기 있다? 보존 등기 있다. 그러면 대양력을 갖췄구나. 정의액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을은 정의에게 건물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대양력 갖췄기 때문에 정한테.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번 판례입니다. 2번 나왔습니다. 동의 있는 전대든 무단 전대든 임대차와 전세가 모두 끝나면 전차임병은 임차할 때 목적물 돌려주고 임차에는 임대인 갑한테 그러면 갑한테 목적물이 돌아가는 게 원상태복입니다. 그러면 병이 갑의 부탁으로 바로 갑한테 목적물 돌려줬다. 명도. 원상태복이니까 더 이상 을한테는 목적물 명도물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은 갑에게 점포를 명도하면 을에 대한 관계소도 인도물을 면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이고 74번 주소 후발적 불능인데 잘못이 없다. 그러면 위험부담. 후발적 불능인데 잘못이 있다. 그러면 체불 선비하고 법정 해제. 그럼 이제 위험부담은 서로 주고받은 거 돌려주고 상대방한테 이행 청구도 못하지만 독일법에 있는 대신 대상 청구라는 거 그건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대표가 이거죠. 너무너무 쉬운 거죠. 그러면 여기서 주소 찾는 거. 자, 땅 팔았다. 6월 15일 날 중도금, 6월 1일 날 계약금, 30일 날 잔금하고 서류. 근데 땅 6월 20일 날 강제 소용됐다. 그러면 국가에서 뺏어간 거니까 갑한테 잘못이 없다고. 후발적 불능인데 잘못이 없다. 그럼 뭐? 위험부담. 서로 상대방한테 이행청구 못하고 주고받은 거 돌려주라고. 따라서 잘못했기 때문에 체불 손배하고 해제 이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 을은 이행불능 원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전부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안 됩니다. 4번 똑같은 거. 을은 이행불능 원인으로 하여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안 된다고. 지금 위험부담이라고. 자, 이때 을은 수용보상금 땅에 10억 샀는데 수용보상금이 12억 나왔더라. 그럼 을은 갑한테 땅 대신에 수용보상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대상 청구. 을은 갑의 수용보상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아직 갑이 돈 안 받았으면 청구권 넘겨갈 수 있고 돈 받으면 돈 자체를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번 을은 이미 지급한 중도금을 부당이득 반환 서로 주고받은 거 다 돌려주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수용보상금은 소유자한테 주는 거니까 을이 갑한테 6월 1일 날 돈을 다 줬다더라도 아직 을 앞으로 등기 안 되면 을게 아닙니다. 그러면 수용보상금이 을한테 넘어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5번
을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갑의 수용보상 되는 것 자체가 을에게 기속한다. 기속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고 75번 자, 경매를 통한 계약 명의신탁. 너무너무 쉽습니다. 경매. 병의 건물을 취득하려는 갑이 을한테 돈 주고 을 명의로 매각허가. 그러면 갑하고 을은 명의신탁이고 을이 수탁자. 다른 문제에서는 명인이 말 나옵니다. 명인. 갑이 신탁자. 그래서 경락받고 을 앞으로 등기했다. 그러면 이게 경매를 통한 계약민탁인데 일반 매매할 때 계약민탁은 매돈이 선인 때 수탁자명이 등기인데 경매는 병의 선이 악이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판례상 병이 재산을 숨기려고 실제는 병하고 갑하고 동일 인물 뭐 어떤 말이 나오더라도 다 무시하시고 경매는 무조건 누구과 수탁자 거 이러시면 됩니다. 수탁자 거. 이거 하나 하고 두 번째 중간에 갑이 을이 자기를 배신들 같으니까 야 너 정한테 등기 맡기나. 너무 쉽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한테 등기 맡긴 게 명의 신탁. 신탁은 무효. 그에 따른 등기도 무효. 그럼 정등기도 보니까 여전히 누구 거? 을 거죠. 그다음에 유치권은 물권에 관한 권리입니다. 물권. 사람의 물건 때문에 발생하지 사람의 배신행위. 이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려우면 무조건 명의신탁에서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가 없다. 그럼 다 했어요. 자, 이 물건은 누구 거다? 을 겁니다. 무조건 을 거라고. 그러면 기억.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으로 X건물의 소유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고. 누구 거라고? 을 거라고. 니은 X건물을 점유하는 갑은 을로부터 매각 대금을 반환할 때까지 X건물을 유치할 권리 있다. 명의탁에서는 유치권 인정 안 된다고. 사람의 배신행위. 디귿 병이 갑과 사이에 명의탁이 인정되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즉 악이더라도 을은 X건물 성취한다. 선악 불문. 그래서 디귿 맞고. 리을 갑걸 및 정서의 새로운 명의탁 약정에서 수탁자가 다시 명의탁을 지정하는 정합부로 등기했다. 근데 이 등기 다 뭐라고? 정서권 취득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옳은 건 디귿. 문제만 엄청 길지 쟁점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 자 76번 역시 너무너무 쉬운 거. 양도담보 가등기 담보는 저당권하고 똑같다. 그러면 을은 갑으로부터 1억을 빌리면서 1억 못 갚으면 3억짜리 액토지 폭리 그다음에 갑명의로 소유권 등기. 그럼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등기하면 갑이 양도담보권자 뭐랑 똑같다? 저당권랑 똑같다고. 소유권은 이제 누구한테 있다? 을한테 있다고. 사용수권도 누구한테? 을한테 있다고. 그 병은 액토지를 사용수가 된 을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그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병이 임대차. 그럼 병은 소유자한테 임대재산과 병의 점유도 적법, 불법. 적법하죠. 당연히. 적법. 임차인. 갑이 병한테 태클 걸 수는 없습니다. 그럼 1번. 갑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전에도 병에게 이임료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했다. 사용수권이 갑한테 있다, 을한테 있다. 을한테 주니까 갑이 태클 걸는 거 말이 안 된다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바로. 2번.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권 신용에서 병에게 액토지 인도 청구했다. 이건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 보십니다. 여기서 누가 빠르죠? 갑이. 그럼 을이 돈 안 갚는다. 그럼 갑은 담보권 신용에서 지가 소유권 취득할 수 있죠. 근데 토지를 누가 점유하고 있죠? 병. 그래서
이 갑이 나 다목신에서 소유권 취득할 거니까 넘겨줄 수는 있습니다. 포인트 두 가지예요. 담보권 실행, 갑이 날짜 빠르니까 이걸 위해서는 병한테 인도 청구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근데 갑이 이 상태에서 소유권에 대한 인도 청구는 된다는다. 안 되죠. 갑의 거다, 을 거다, 을 거. 그래서 포인트가 여기 뭘 위해서 담보권 실행. 갑이 날짜가 빠르니까. 이때는 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 바로 나왔죠. 갑은 병에게 소유권에 기해서 엑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자, 갑이 병한테 소유권에 기한 인도 청구를 할 수가 없다고. 갑이 거 아니니까. 4번 갑의 을에 대한 등기말청권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갑의 을에 대한 등기말청권. 뭔 말이야? 이건 못 낸 거지? 갑의 을에 대한 등기말청권. 이거는 뭐 물청 낸 건가? 갑이한테 무슨 등기말소를 청구하지? 뭔가 지금 표현이 지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기 갑이 한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없는데 갑이 제 앞으로 세금 등기했기 때문에 이걸로 해야 되겠구나. 을이 만약에 돈을 갚으면 을은 소유자죠. 소유자가 갑한테 등기말 청구하면 그러면 소유권에 대한 물청이니까 소멸시에 걸리지 않습니다. 걸린 것 같은데 갑이 등기말소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이걸 확인을 못 해봐가지고 내가 뭐 큰 의미 없고. 5번 만약 갑이 선의정에게 엑토지를 매도하고 등기를 마쳤다. 그럼 을은 정에게 등기말소 청구할 수 없다. 이거는 여러분 암기할 수밖에 없죠. 비통착사 선의의 제3자 보호되죠. 가담법 제11조도 얘 앞으로 양도무돼 있으면 사람들은 다 갑의 걸로 알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갑이 팔아버리면 다 갑 거랑 믿고 샀다. 그럼 다 속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담법 11조가 이러면 K한테 소유권 취득하라고 인정한다고. 그럼 K가 취득했으니까 을은 갑이나 K한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그냥 쉽게 비통착사처럼 가담법도 선의3자는 뭐한다? 보호한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77번 뭐 다 필요 없고 2개 많으면 3개 정도. 자 1번 관리인의 대표권 제한은 선3자한테 대항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점인지 난 잘 모르겠다. 넘어가면 됩니다. 10년간 한 번 나왔는데 나와도 몰라도 돼요. 2번은 누가 장난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런 장난은 너무 심하고 2번 정답이죠. 구분수가 몇 명? 10인. 10인 이상일 때는 관리인 선임 의무가 있다고. 10인 이상일 때만. 그럼 10호 미만이다. 그때는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3번 관리인은 매년 해계동 종료 후 3개월 내에 정기결된 지표를 소집한다. 이것도 10년간 그래도 2번 나왔고. 4번 복도형 아파트 3층 계단. 3층 계단 통해서 4층 올라가니까 3층 계단은 아파트 전체 구분수지 공유입니다. 근데 3층 복도는 3층 구분수지 겁니다. 그래서 4번 일부의 구분수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된 것임이 명백한 공유부분은 그들 구분수지 공유에 속한다입니다. 5번은 공용부분 관리비 그 근거 규정입니다. 18조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해서 다른 공유자에서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 승계인, 특별한 게 아니고 새롭게 아파트 산 사람, 매수인. 앞 사람이 안 낸 공용부분 관리비는 뒷 사람한테 네가 내 할 수 있다. 그 근거 규정입니다. 그래서 다 한 번씩은 나왔던 건데 이거 장난 이상치 않았네. 어떤 이거 10호 이상, 10인 이상. 2번하고 4번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2번, 4번. 78번 을은 갑 소유 주택 대양 요건 확정일자 다 받았다. 1번 묵시갱신 유난 전속기간은 2년이다. 1번이 정답이죠. 시험에 꽤 잘 나오죠. 왜? 민법상 전세권, 민법상 임차권은 법정 갱신돼도 기간 정함이 없어요. 근데 주택은 법정 갱신되면 몇 년? 2년. 상가는 1년.
잘 나옵니다. 임대차견을 1년으로 약정하면 임차인은 극연히 위험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임차인은 2년 주장하거나 더 짧은 기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3번 임대차가 묵시로 경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가백의 해지 통지할 수 있고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임대인이 통지를 받으면 효력이 발생한다. 3개월. 바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3개월. 4번 어른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엑스특 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가 됐는데 보증금을 못 받을 때 이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중에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5번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갑이병이 주택을 매도하고 소유권 등기 있다. 어른병이 임차권 주장할 수 있죠. 여기 대항 요건 갖췄으니까 새로운 소지한테도 나 임차인이야 대항할 수 있다. 답이 너무 쉬워가지고 1번에서 그렇게 아시고 79번은 뭐 설명할 것도 없죠. 임대인이 신규 임대차 체계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 4가지 쭉 써놨습니다. 내가 써놨는데 시험에 장난칠 게 없어가지고 여기 1년 8개월 뭐 장난 열심히 쳤네. 1년 6개월이죠. 나머지 보시면 다 법정 그대로 써놓은 거니까 1년 6개월 이거만 장난쳐놨고 나머지는 그대로 다 니은 디귿 리을 이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80번 지문을 몇 개 바꿔서 좀 해놨던데 필요 없습니다. 없고 딱 2가지 맞추면 됩니다. 갑은 자신의 액터 중 일부를 특정하여 여러 개 매도 있다. 그죠? 제가 보통 A, B로 많이 하는데 법 좀 뭘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X 부분 이게 갑의 거고 Y 부분 이게 을의 겁니다. 그럼 분필 등기하고 이전 등기하면 되는데 귀찮아서 갑을이 분필 등기하지 않고 그냥 지분 이전 등기 공유 등기했다고. 그럼 공유 등기했다는 말은 지분 등기가 된 겁니다. 이거를 이제 X는 갑의 거, Y는 을 거니까 구분해서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구분 소유적 공유. 다른 말로 상호 명신다. 그러면 최근 10년간도 이거지만 15년 전에도 시험이 나왔을 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 구분적 공유, 상호 명신은 공유가 아니에요. 갑을 2사람만 있다. 내부 관계에서는 공유가 아닙니다. 각자 단독 소유. 제3자 낄 때 외부 관계 그때만 공유라고. 그럼 내부 관계에서는 나중에 지분 정리할 때 서로 상대방한테 명탁 해지하고 지분 이전등기 이 간단한 방법을 하면 되는 거지. 2사람 있으면 공유가 아니니까 여기 1번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항상 말씀드립니다. 구분적 공유가 나왔다. 케이스 문제다. 그럼 제일 먼저 시작이 이거라고. 정답이 이게 17년간 3번 나왔는데 정답 2번 이거예요. 구분적 공유는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가 없다. 공유물이 아니니까.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2번은 보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병이 갑한테 계약이 나름이에요. 여러분 X를 사고 지분 이동기 받았다. 그러면 X를 취득하고 아니면 병이 갑한테 전체 지분 사왔다. 모르고 그러면 지분을 취득하고 이건 계약 나름인 거. 2번은 뭐 강사가 만든 지분 이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건 빼고 좀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3번 의미 없어요. 안 나옵니다. 이런 거. 일단 거 빼고 4번 1번 4번 기억합니다. 을이 Y 부분이 아닌 갑소유 건물 부분에 건물 짓다. 자, 너무너무 쉬운 거. Y가 을 건데 을이 여기다 건물 짓다. 그러면 갑의 땅에 을 건물 처음부터 동일인 소유가 아니니까 법정상권 성립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시고. 자, 외부 관계는 공유죠. 그럼 병이 병 끼었다. 제3자. 그럼 병이 여기를 불법적이면 갑이나 을은 아무나 보존행위로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을은 Y 부분을 불법 점유하는 병인데 있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배제를 구할 수 없다. 있다고 보존행위. 그래서 X. 그래서 정답은 1번.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주 어려운 문제는 한 5개 정도 있고 나머지는 그리고 정답도 상대적으로 좀 편했고 하니까 들으면서 아예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부분 차라리 그래도
날리시면 됩니다. 내가 이해되는 것만 맞추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시고 모의고사는 될 수 있으면 계속 보는 게 맞습니다. 연습을 계속 해야 시험장 가도 익숙해지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 모의고사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